우리 정한중 교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할 때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가지고 그랬었죠. 예. 추미애 장관 대신에. 그때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때 사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강의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1시간 녹화하고 쉬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이용구 차관 예. 눌러보니까 위원을 맡아달라. 예. 응급결에 그냥 오케이 했거든요. 응급결에. 예. 예. 녹화 다 끝나고 가만 보니까 그 위원장도 사퇴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나를 위원장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상당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최초 검찰총장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보복 들어오겠다. 보복 들어오겠다. 그리고 제 주위에 실제로 뭐 보복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검사도 그렇죠. 있었고 하여튼 학교에도 뭐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학교에도 전화가 와요. 주변에서도 하지 마라. 무슨 영화를 보겠다. 그걸 하려고 그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거기 갔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우리 장인어른도 전화 와가지고 장인어른도 그 사퇴해라. 사퇴해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사퇴한다는 게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퇴 거부하고 그냥 계속 했죠. 뭐. 그럼 우리 교수님은 왜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정치를 하려고 생각한 게 이제 윤석열 징계 2심 재판 때 보니까 뒤집어졌죠. 예. 뒤집어졌는데 그 첫 재판부터 좀 재판장이 이상합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상합니까?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누가 오마이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검색해 보니까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정한중 교수가 정경심 사건 세미나에서 전체적으로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징계위원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변호사들한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네, 그래서 이거는 재판장이 상당히 이거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판사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정경심 사건하고 윤석열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판사도 아니고 나는 교수로서 그때는 이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고. 예, 법학 교수로서 정경심 사건 이건 전체적으로 무죄야. 이런 전문적인 견해를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신 건데 그 뒤에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평론한 것은 그 첫 기소 사건입니다. 조민의 그 고등학교 입시 근데 공소시효 급히 앞두고 그 기소한 거 하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공소 그 유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거의 무죄가 나왔어요. 뒤에 의전원 입시할 때 표창장 위조 뭐 다른 거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게 유죄가 나왔지. 제가 그때 말씀한 그 첫 기소된 거 그건 다 무죄는 거의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다 무죄 나와 제대로 평론도 했고 그리고 뭐 무죄 아니더라도 정경심 사건하고 이거 뭔 상관 있습니까? 이거 윤석열 징계 사건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를 하길래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이제 일 진행하겠구나. 유죄 심증을 가지고. 그래서 2심에서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계속 지켜봤죠. 그래서 이거 사법부도 좀 개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 검찰도 문제지만은 일부 사법부 구성원도 큰 문제다. 그래서 국회가 검찰 개혁 플러스 사법부 개혁.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사법 개혁은 어떻게 사법 개혁을 이제 법관 인사위원을 제가 한 2년 했는데 그 인사위원도 외부 인사를 많이 과반수 이상 넣어가지고 훌륭한 법관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3분의 2만 야권이 얻으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은 미국의 그 주 대법원 또 연방 항소법원 비슷하거든요. 고등법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 대법원, 연방 항소법원에서 사실상 사실관계는 다 정리됩니다. 이제 그 미국 대법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 헌법쟁점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등부장 이상들은 국회 동의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민주적 통계를 좀 가하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한 판결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상한 판결. 그러니까 판결 우리 법학 교수가 보기에 이 판결은 심증을 처음부터 붙이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판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사건 그런 진짜 첫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판사가 잘 없을 분들을 아시잖아요. 잘 없고 완전 비논리적 멘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논리가 있어야지 최소한. 정한중 교수님은 27호죠. 27호는 판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장관 계실 때까지 이 상당히 비논리적이돼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적해가지고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추천위원들은 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알아듣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예.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 네네네. 여당 측에서 추천했다고 그러면 예. 이제 그분은 공수처 없애야 된다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다 위원들이 뭐 언론에도 났지만 그 이구동성으로 이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현 정부 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예. 공수처장이 되면은 중립성을 있다고 국민들이 믿겠냐? 네. 제가 그 이야기 했더만 정확한 지적인데.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이 뭐라 하냐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행정부처와 달라서 좀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독립성이 있으면은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말문을 닫던데요. 진짜로 닫았어요? 예. 잘 안 닫는 분인데.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장관의 말을 가지고 비논리를 지적해가지고 탁탁 찍었으면 저렇게 한 장관이 뜨질 않았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법학 교수님 하시다가 정치인으로 점프하면 이거 가족들이 다 결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저희 처가가 부산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희 장모님이나 이런 이제 정치적 성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만나겠네요.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니까 예. 예, 집사람은 저한테 제가 전남 출신인데 예. 저 결혼한 뒤에 이제 정치성에 바뀌었죠. 옛날에 또 장인어른이 옛날에 국회에 나가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반대를 많이 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뭐 아빠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거 하도록 그냥 하자.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뭐 남편보다 아들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오케이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한중 영입인사 27호 그 이미지하고 좀 다르네요. 굉장히 진중하실 것 같은데 예. 법을 전두환 실형사게 만들었다 이거 뭡니까? 그때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2년차 때 예. 이제 대개 검찰은 이제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납두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94년 11월 말에 이제 기소유예를 하면서 군사반란죄에 대해서 예. 공소시효가 곧 12월 12일로 끝난다. 예.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듣고 아 공소시효가 전두환 재직 기간 한 7년 최규하한테 물려받은 그 1년까지 하면 8년 정도 남았는데 왜 저렇게 끝났지 해가지고 제가 동아일보 기자한테 제보를 했어요. 사회부 기자.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또 성한용 한겨레 지금 정치부장 정치하는 그분한테도 또 전화를 했다 다 법학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서울 변호사에 연수 갔다가 익명으로 다 이제 뭘 하고 싶은 말 쓰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서울 변호이사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맞네 해가지고 이제 대한변협 성명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상수 변호사라고 그 당시 유명한 분이 또 칼럼을 위대한 발견은 아마추어에 의해 시작된다. 뭐 크레타 문명도 그렇고 어쩌면서 기존의 통념을 깬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런 표현도 막 써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붐이 일어났죠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우리 26호가 지적한 포인트였구나 그게. 네, 그래서 27호가 왔어요. 27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네. 이제 그래서 그 재직 이후에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명박도 저 때문에 처벌됐습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도 범죄 저지른 게 나오면 또 처벌될 겁니다.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면 이제 두 분을 또 이슈에 따라 모실 일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